여러분은 지금 입고 계신 옷이나 오늘 점심에 맛있게 드신 음식이 어디 제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몇 년 전만 해도 곧 망할 것 같다며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던 회사가 지금은 삼성이나 현대보다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빚더미에 앉아있던 기업이 단 1년 만에 영업이익을 343%나 끌어올리며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반전의 주인공인 이랜드의 숨겨진 생존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랜드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명품 아울렛입니까? 아니면 가성비 최고라는 스파오나 애슐리인가요? 사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랜드는 당장 내일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2013년 당시 이랜드의 부채 비율이 무려 398.6%에 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내 자본보다 남에게 빌린 돈이 4배나 많았다는 소리인데 이 정도면 사실상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당시 박성수 회장은 이랜드를 종합유통공룡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하나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 백화점과 유명 브랜드들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덩치는 커졌지만 속은 텅 빈 강정이었던 셈인데 이런 무리한 확장이 결국 독이 되었다는 것을 당시에는 왜 몰랐을까요? 설상가상으로 효자 노릇을 하던 중국 사업까지 흔들리면서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시장에서는 이랜드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랜드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뼈를 깎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몸의 절반을 떼어내는 독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연간 수천억 원을 벌어다 주던 알짜 브랜드 티니위니를 8천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중국 기업에 팔아치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주부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모던하우스까지 사모펀드에 넘겼고 심지어 핵심 자산인 백화점 점포들까지 매각하며 현금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에 육박하던 부채 비율을 절반인 190%대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빚만 갚는다고 장사가 저절로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랜드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 꺼내든 진짜 비장의 카드는 바로 가성비였습니다. 여러분 스파오라는 브랜드 잘 아시죠? 요즘 물가가 미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스파오 바람막이 하나가 3만원대라면 여러분은 지갑을 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브랜드들은 10만원을 훌쩍 넘기는데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랜드는 이른바 2일 5일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일단 국내에서 50장에서 200장 정도만 딱 이틀 만에 만들어서 매장에 깔아보는데 소비자들 반응이 오나 안 오나 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반응이 터졌다 싶으면 베트남 공장으로 바로 연락해서 단 5일 만에 수만 장을 찍어내서 전국 매장에 뿌립니다. 재고가 남을 틈이 없으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미친 효율성을 다른 기업들은 왜 따라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런 혁신 덕분에 스파오는 지난해 유니클로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매출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발란스 운동화 좋아하시죠? 이 뉴발란스를 한국에서 전개하는 곳이 바로 이랜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나이키 다음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포츠 브랜드가 바로 뉴발란스인데 지난해 단일 브랜드로 매출 1조 원을 찍었습니다. 10년 전 빚쟁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회사가 이제는 나이키의 턱밑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외식은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뷔페들 다 망해 나갈 때 애슐리는 오히려 매장을 통합하고 애슐리퀸즈라는 고급화된 가성비 브랜드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식자재 공급망을 하나로 합치니 단가는 내려가고 품질은 올라가는 마법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애슐리에서 인기 있는 메뉴를 킴스클럽 마트에 반찬으로 내놓았는데 이게 1년 만에 500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죽어가던 마트까지 애슐리 덕분에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랜드는 올해 3분기에만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배가 넘는 4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남들은 불황이라 힘들다는데 이랜드는 오히려 고물가 시대를 등에 업고 내년 매출 6조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건 잘 안되는 걸 과감히 버리고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용기였습니다. 빚더미에서 연 매출 6조 원의 유통 거인으로 돌아온 이랜드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랜드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싸고 좋은 물건은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한 셈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의 헤드라인 하루였습니다.